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냐, 본페로니 교정이 있어요. 본페로니 교정하고 이제 쉐페가 남았는데 본페로니 교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페로니 교정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본페로니, 이걸 누가 제시했냐? 본페로니라는 학자가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교정, 뭘 교정하느냐? 제1종 오류를 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본페로니 교정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수 통계를 쓰던 비모수 통계를 쓰거나 양쪽에 다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본페로니 교정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례 수가 같던지 다르던지 상관없이 무조건 쓸 수 있어요. 이 본페로니 교정 방법은. 그렇지만 단점은 뭐냐면 집단 간 평균의 횟수가 증가한다. 즉 뭐냐면 단순 효과를 비교하는 평균의 개수. 지금 같은 경우는 세 집단일 경우는 단순 비교 횟수가 3개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3개, 4개, 5개, 10개 계속 증가하잖아. 증가하면 할수록 통계적인 검증력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제1종 오류는 보통 우리가 알파로 표기를 해요. 알파로 표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의 수준이 되겠죠. 유의 수준이 바로 알파예요. 근데 1-알파는 우리는 보통 생각은 안 하지만 저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뢰 구간이 돼요. 영가설이 사실인 영역. 그래서 K번 가설 검증에서 일종 오류가 반복하지 않을 확률은 뭐냐면은 1-알파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T 검증처럼 단 한 번만 검증을 한다. 그러면 1-0.05 가를 닫고 1이 되겠죠. K가 1이 되니까. 그러면 신뢰 구간이 그대로 95%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적어도 한 번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 1-알파의 K번인데 거기에 만약에 독립해본 T 검증처럼 즉 집단 간 비교를 딱 한 번만 해요. 그러면 알파는 0.05고 그러면 1-0.05 가로 닫고 K가 1이니까 1을 제곱을 해도 여전히 지금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 1-0.05 가로 닫고 1 하면은 0.95가 나와. 이 부분에서. 그럼 다시 1-0.95 하면 0.05가 나오겠죠. 이건 뭐냐면 우리는 유의 수준을 0.05로 설정을 했고 컴퓨터도 계산 과정도 0.05로 계산한다. 이것 때문에 그 독립해본 T 검증처럼 한 번 비교하는 경우는 독립해본 T 검증을 써도 되지만 이 분산분석처럼 비교 집단이 2개 이상 늘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예를 들어준 건데요. 만약에 비교 가능 가설 검증에서 5개예요. 5개. 그러면 우리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유의 수준을 0.05로 설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계산 과정은 0.226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0.05로 머릿속은 0.05로 나는 이 영가설을 기각을 할 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컴퓨터 아웃풋에 나타나는 결과는 0.226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10번일 때는 0.49, 20번일 때는 0.64, 100번일 때는 0.994예요. 자, 이게 뭐냐면 컴퓨터는 0.226의 상태에서 영가설을 기각시키고 채택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컴퓨터가 0.226 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저 논리를 이해를 못하고 그래 나 처음부터 0.05에서 나는 시작을 했으니까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서 영가설을 기각을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만 컴퓨터는 0.05가 아니라 0.226에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검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페로니 교정 방법을 썼을 때는 이 컴퓨터 아웃풋 결과물을 그대로 믿어가지고 그 유의 확률을 그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오류가 나타납니다. 이것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 본페로니 교정 방법을 아주 많이 쓰지만 국내에서는 이 본페로니 교정 방법을 잘 쓰지 않아요. 이런 상태가 났기 때문에 요 부분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교정하느냐? 이런 식으로 교정하는데 첫 번째, 유의 수준을 0.05, 우리 0.05로 보잖아요. 그 다음에 K, 비교 횟수.
비교 횟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세 가지 비교 방법이 나는 동료 평가와 교사와 자기 평가 이 두 가지 경우만 지금 비교를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 유의 수준은 0.05 그대로 둬요. 근데 단순 비교는 두 개예요. 그러면 0.025가 나타나죠, 결과가. 이 0.025와 실제로 나타난 확률과를 그대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료 평가와 볼게요. 위치로 조금만 가면은 네. 동료 평가와 교사 평가의 유의 확률은 0.324가 나왔는데 기존의 0.05를 그대로 도입시키면 연가슬 기각이에요. 그러면 동료 교사와 교사 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교정된 거 0.05를 2로 나누면 기각값이 0.025가 돼요. 이걸로 비교했을 때는 이 동료 평가와 교사 이 피드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요. 반대로 교사와 자가의 유의 확률은 0.010이에요. 근데 교정된 값으로 비교했을 경우에는 0.025랑 비교했을 때 여전히 유의 확률 값이 작아요. 그래서 연가설이 기각이 되면서 자가 피드백과 교사의 피드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게 교정시키는 첫 번째 방법. 즉 유의 수준을 비교 개수로 나눠서 나타난 값을 가지고 모든 값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연가설인 그 0.05는 그대로 둬요. 유의 수준 0.05는 그대로 두고 유의 확률에다가 비교 개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0.324가 유의 확률이었는데 비교 개수가 2니까 실질적으로 나타난 유의 확률 값은 0.648이 되고요. 이 자가 피드백과 교사 피드백은 유의 확률 값이 0.010이었는데 비교 개수가 2니까 0.00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기준값인 0.05랑 비교했을 때 위 거는 연가설이 채택이 되고 밑에 거는 연가설이 기각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해서 이 일종 오류를 교정시켜주는 게 바로 본페로니 교정 방법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해외 논문을 읽을 수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읽게 되면 해외 논문에서는 이 본페로니 교정 방법을 아주 많이 써요. 국내 논문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데 그 해외 논문에서는 아주 많이 쓴다는 거